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대부분 내일 오후에는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방은 밤 사이에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이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영동 지방에는 최고 200mm 이상, 영남 해안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영남 내륙에는 20에서 60, 충청도와 호남, 제주 지방에는 10에서 40mm로 동쪽과 서쪽 간의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낮은 비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남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밤사이 영동 지방에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 지방의 비는 오전부터, 중부 지방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겠습니다. 서울이 20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등으로 오늘과는 거의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이 26도, 광주 27, 강릉 24도 등으로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이정민 날씨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전문 기자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현재 전국의 기상특보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8시를 기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제주도 산간과 영남 해안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강원 영동 지방에도 예비 강풍이 내려져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이렇게 기상특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리면서 현재 기상특보와 함께 예비특보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차이를 조금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보 상황을 얘기해 주실 때 네. 기상특보 또 예비특보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용어의 차이는 단지 발령이 언제 되었는지 그 시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현재의 날씨 상태에 대한 경고를 할 때에는 기상특보를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기상예비특보의 경우에는 이런 기상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기상특보가 발령이 될 것이다라는 기상특보에 대한 어떤 예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대비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해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중에서 이제 호우와 풍랑, 폭풍, 해일에 대한 그런 주의보가 있습니다. 또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지는데요. 이 경보가 주의보보다 조금 더 강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60mm 이상이 예상되거나 12시간의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될 때 발효되고요. 이 호우경보는 3시간의 강우량이 90mm 이상, 12시간의 강우량이 180mm 이상으로 이 호우주의보보다 많은 양이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리고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바람이 초속 14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입하고 3m 이상일 때 풍랑주의보를 발표합니다. 또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입하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또 폭풍 해일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천문조나 폭풍, 저기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 발효 기준값 이상이 될 때 발표합니다. 네, 영동과 날씨 오늘은 이정민 기자와 함께 지금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장맛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맛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정말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장마가 시작될 때 네. 이미 남부지방으로는 최고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네. 앞으로 내일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또 강풍특보도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영동지방의 경우에는 지난 봄에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이 꽤 넓습니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것을 바로 집중호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대기 중에서 이렇게 수증기를 많이 품을 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그 기온 차이로 인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상태이고요. 또 대기가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공기덩어리와 적게 포함한 공기덩어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 많은 물폭탄을 쏟아뜨릴 수 있는 그런 공기덩어리를 만들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작년에도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의 피해 규모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작년에는 그 여름의 막바지였죠. 네. 8월 말에 이 태풍 솔리까지 북상을 맞습니다. 하면서 9월 초순까지 꽤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꽤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월 21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솔릭에 이어서 9월 1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컸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17,000이 넘는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3만 헥타르가 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축산시설 역시 41곳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정말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긴 호흡을 두고 보니까 집중호우의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상이 불확실성이 점점 네. 높아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국지성 집중호우도 많아지고 있고 또 슈퍼태풍의 발생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예, 그중에서도 이제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그런 빈도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2014년에 23회였던 국지성 집중호우는 15년 11회로 주춤했지만 2016년 들어서 29회, 17년에는 무려 48회나 발생했습니다. 예, 작년에도 35회나 기록됐습니다. 이 같은 패턴은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같은 집중호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과 훈련을 통해서 재난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농가에서도 이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단단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내일까지 영동 지방으로 200mm가 네. 넘는 폭우가 또 예상되고 있고 게다가 또 강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급 강풍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대비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농작물과 가축, 시설물 대비에 대한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는 사전에 논두렁에 물골을 만들고 무너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둡니다. 이때 만약 논이 침 관수됐다면 서둘러 잎끝만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이 물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을 없애줘야 합니다. 또 물을 뺀 뒤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밭의 경우는 무엇보다 물 빠짐이 좋도록 배수로를 확보해 습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 중 참깨의 경우는 3, 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야 하고 고추 역시 줄지주나 개별지주를 보강해 쓰러짐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 고추, 수박 등 수확기가 된 과채류는 서둘러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과수의 경우는 과원의 배수로를 미리 정비해 둡니다. 이 나무 밑에 풀을 가꾸는 초생재배 과원은 풀을 베어서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하고 수확기가 된 과실은 미리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호우가 끝난 뒤에는 병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의 방제에 특별히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농작물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가축 농가와 시설물 안전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축산, 농기계, 또 시설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는 축사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축산의 전기 시설을 살펴 감전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가축의 먹이 관리도 중요한데요. 사료는 비에 젖어서 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축사가 침수됐을 때에는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옮기고 먹이를 줄 때는 사료의 변질 여부를 확인해서 먹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농기계 관리도 필요한데요. 이 농기계는 흙이나 먼지 등을 없앤 다음 기름칠을 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비를 맞지 않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합니다. 이때 각종 클러치나 벨트는 풀림 상태로 둬야 합니다. 만약 농기계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로 시동을 먼저 걸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물을 완전히 빼내고 또 엔진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서 손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은 미리 주변의 배수로를 살펴서 습해를 예방하고 호우가 끝난 후에는 침 관수된 하우스의 주변 배수로를 신속히 정비해서 물을 빼고 비닐하우스 내 농작물과 기자재는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약재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집중호우 대비법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밤사이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강원도의 고성, 속초, 강릉의 내일 날씨와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6월 말쯤이 되면 장마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상청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좀 오래됐는데요. 네. 2009년부터 이 기상청에서는 장마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 장마 예보를 중단했습니다. 사실 장마라는 그 의미 자체가 약간은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장마 예보도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중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장마처럼 장마가 시작됐지만은 열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등 이 장마 패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오히려 이렇게 장마의 시작과 끝을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변화무쌍한 날씨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어떨 때는 저희 할머니께서 더 일기예보를 더 잘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아유, 무릎이 아픈 걸 보니 내일 비가 오겠다. 그러면 다음 날 꼭 비가 오거든요. 네.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거가 있을까 없을까 많은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 그러시죠. 무릎뿐만이 아니라 뭐 허리가 쑤신다. 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몸으로 일기예보를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기압이 낮아지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관절내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내 조직들이 팽창을 해서 신경을 더욱 자극하기 때문에 유독 비가 오는 날에는 통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심리적으로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허리가 아픈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리고 심리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독 비가 내리면 조금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침착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주룩주룩 내리는 비 때문인가요? 이 날씨가 우리 몸의 호르몬에도 네.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가 오면 일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의 분비도 줄어들게 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울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를 방지하려면 직접 햇빛을 쐬어주는 게 좀 좋기는 한데 이 장마철에 햇빛 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이럴 때 비타민 D를 조금 드셔주시면 그것도 네. 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네.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운동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해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끝나고 같이 맛있는 거 그럴까요? 마시면서 그러면 좋겠네요. 사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우울증은요, 햇빛을 쬐면서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내리고 있는 비가 언제까지 갈지 앞으로 최근 일주일간의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와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입니다. 서울, 경기도는 내일 오후까지, 영동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구름만 다소 끼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쯤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충청 남북도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이후로 월요일까지는 구름만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날씨가 조금 더워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구름만 많겠고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셔야겠는데요. 만약 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풍수해 보험입니다. 이 행정안전부에서는 해안가나 하천 주변 등 이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풍수해 보험을 들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풍수해 보험은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또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관할 지자체나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보장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보험 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나 이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또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밤사이 많은 비가 예상되는 또 다른 지역이죠. 부산광역시의 강서구, 해운대구, 영도구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집중호우 대비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날씨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 혹시 없을까요? 네, 요즘 사실 건조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빨래가 마르지 않을까 봐 맞습니다. 걱정되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럴 때는 온수를 사용해 보시는 걸 좋습니다. 이 온수로 세탁을 하게 되면은 일단 빨리 마르고요. 이 세제가 잘 녹기 때문에 빨래도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옷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따뜻한 물로 세탁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정민 기자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